안녕하세요. 레이싱 드론 아나토미의 마포 나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타라니스 조종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라니스 조종기를 요즘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레이싱 드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타라니스 조종기를 이제 좀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타라니스 이 조종기는 펌웨어를 오픈TX에서 만든 조종기의 펌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TX는 오픈소스 이제 기반으로 오픈소스 진영에서 만든 조종기의 이제 범용으로 쓸 수 있는 오픈소스의 펌웨어인데요. 일종의 OS라고 보시면 돼요. OS 조종기를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오픈TX가 여러 조종기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이 프리스카이 제품의 이 타라니스 조종기라든가 QX7 이런 조종기들이 이런 오픈소스 오픈TX를 사용해서 조종기를 만들어서 꽤 히트를 쳤습니다. 물론 이제 오픈TX의 펌웨어도 상당히 기능이 좋지만, 그런 기능들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가성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히트를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타라니스 조종기가 아주 히트를 쳐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전에는 후타바라든지 스펙트럼 같은 고가의 조종기들 4, 50만 원 이 정도 하던 것들이 20만 원대 10만 원대로다가 가격을 낮추면서 나와서 이 히트를 친 그게 이제 이 프리스카이 제품 타라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은 낮췄지만 또 기능은 괜찮고 짐벌의 성능도 괜찮아서 타라니스 조종기가 꽤 히트를 친 제품입니다. 그러면 한번 조종기의 한번 전체적인 한번 상태를 보죠. 우리가 조종기를 맨 처음에 구입을 하면 이제 조종기를 맨 처음에 셋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이제 셋업은 맨 처음에 이제 다 조종기를 사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셋업이 돼서 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게 지금 어떤 OS 어떤 펌웨어의 버전이 얼마가 깔려 있는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조종기를 켜게 되면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스플래시 화면을 네. 보이싱을 좀 많이 걸어놔가지고 스위치했다가 어제 소개드렸던 스페셜 펑션 기능을 키했다가 좀 제가 많이 걸어놔가지고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조종기가 자기 혼자 막 계속 떠듭니다. 어쨌든 펌웨어에 대한 버전이라든지 이제 조종기 자체의 설정 상태를 보려면 메뉴 키를 꾹 누르시면 됩니다. 메뉴 키를 오래 누르고 계시면 한 2초, 1초 이상 누르시면은 조종기의 라디오 셋업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라디오 셋업 메뉴로 들어가서 맨 처음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이 데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간, 그리고 이제 배터리 칼리브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배터리 남은 거 하고, 혹시 전압계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걸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칼리브레이션 안 맞는다 그러면은 칼리브레이션 할 필요가 있고요. 미터 레인지는 6V부터 8V까지의 배터리 전압을 체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크게 건드릴 필요 없고요. 사운드는 이제 사운드 모드가 있는데 이 키를 누를 때마다 사운드를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키가 사운드 알람으로다가 이제 울리게 할 수도 있고요. 소리가 안 나게 하고 진동만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올르다가 해놓으면 이렇게 삑삑거리게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노 키는 키 눌렀을 때 소리 안 나겠다 이런 생각 이런 얘기입니다. 볼륨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비프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종기에서 특정한 RSSI가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특정 시그널 보내면 비프가 나는데 그 비프의
음량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피치 레이트, 소리의 이제 피치라든가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고요. 햅틱에서도 이제 그 키에 이제 예, 그 키 누를 때 소리 나는 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콘트라스트는 이제 화면 선명도라든가 이제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고요. 알람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6.5V, 이 조종기의 배터리가 6.5V 밑으로 떨어지면 알람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인액티브는 이제 조종기를 건드리지 않고 켜진 상태에서 계속 놔뒀을 때 10분 이상 놔두면은 이제 인액티비티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메모리가 없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운드를 끈다든지 RSSI를 감지하는 것을 끈다든지 하는 것들을 설정을 이제 배터리 이 라디오 셋업에서 할 수가 있고, 이 백라이트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스프레시 스크린은 맨 처음에 뜨는 스크린, 그게 이제 몇 초 동안 뜨게 할 것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GPS는 조종기에 GPS를 따로 달 수가 있는데, GPS가 어떤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뭐 GPS는 달지 않으니까요. 이런 건 설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 딜레이, 이거는 스위치가 미드 포지션에서 얼마만큼 딜레이 되는지를 정하는 설정하는 키고요. 이거는 뭐 크게 건드릴 거 없고요.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레이싱 드론에서 ATR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능이라기보다는 ATR이라는 이제 채널 오더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A는 에일러론입니다. 그리고 E는 엘리베이터, T는 스로틀, R은 러더입니다. 드론 용어하고는 조금 틀린데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베타 플라이트 화면에 보시면 이제 리시버 설정에서 보시면 채널에 대한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타 플라이트에서는 맨 처음에 롤 피치가 제일 먼저 나오나요? 하여튼 롤, 피치, 그리고 스로틀 이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순서대로다가 내가 조종기의 채널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AERT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채널 순서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에일러런, 즉 말하자면 롤이 1번이 되고 엘리베이터가 2번이 되고 러더, 그러니까 요가 3번이 되고 스로틀이 4번이 되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ATR로 기본 설정으로 맞춰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라디오 셋업이고요. 여기 라디오 셋업에서 페이지를 누르시면 라디오 셋업의 다음번 페이지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타라니스 메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항상 모든 타라니스 메뉴 이동 순서는 메뉴 키를 오래 누르면 첫 번째 이제 메뉴로 들어갑니다. 제일 상위 메뉴가 이제 라디오 셋업이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메뉴 키를 살짝 한 번만 눌렀다 그러면 기체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디오 셋업과 기체 셋업 두 개의 큰 루트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위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라디오 셋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라디오 셋업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페이지 키를 눌러서 두 번째 메뉴로 가보면 SD 카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운드 파일을 엠버 사운드 파일로다가 바꿨었죠. 그래서 어제 ENBAK라는 디렉토리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이제 SD 카드의 내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빠져나올 때는 엑시트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라디오 셋업 메뉴 들어가세요. SD 카드 카드 메뉴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펑션은 어제 말씀드린 스페셜 펑션하고 똑같은 기능인데 단지 이제 차이는 이 글로벌 펑션은 모든 기체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알려드린 스페셜 펑션은 기체 메뉴에 들어가서 해당 기체를 선택했을 때만 그 기체에서 스페셜 펑션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글로벌 펑션의 정의를 하면 모든 기체에
우리가 스페셜 펑션의 기능을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제 스페셜 펑션의 내용은 보셨으니까요. 예, 특별히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요. 저는 뭐 조금 이렇게 9개를 걸어놓고 씁니다. 네, 9개를 걸어놓고 쓰는데 좀 많다 싶은데 뭐 어쨌든 그래도 키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니까 재미는 있습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어쨌든, 예, 이렇게 아밍하면 엔진 온, 엔진 오프, 예, 부저가 울리면 버저, 예, 이렇게 사운드 좀 내고, 예, 플라이트 모드가 바뀌면 에어 모드, 아크로 모드 이런 소리도 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RSSI의 현재 신호를 계속 떠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3초마다 2초마다 그 계속 RSSI의 감도를 불러주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스위치도 정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기능들 잘 사용하시면 되게 편하시고요. 그러면 다음 메뉴 한번 볼까요? 다음 메뉴는 트레이너 메뉴인데, 트레이너 메뉴는 뭐냐면 이 조종기에 서브 조종기를 하나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너는 내가 어떤 마스터가 트레이너가 그 이제 훈련자에게 트레이니한테 이제 그 조종기를 하나 같이 주고 연결을 시켜 놓은 다음에서 그 이제 그 연습생이 그 조종을 하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온다거나 아니면 그 트레이너가 이제 시범을 보여줘야 될 때는 자기가 어떤 특정 키를 할당을 해서 자기 그 조종권을 자기 조종기로 뺏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조종을 할 수가 있는 두 대를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 그런 기능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타라니스 조종기에 설치되어 있는 펌웨어 버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펌웨어 오픈TX X90 플러스의 2.2.3 버전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펌웨어를 백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조종기를 완전히 팩토리 그 리셋 상태로 예, 초기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위치 테스트는 각각의 이제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예, 보는 예, 그런 테스트 메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테스트는 예, 이런 이제 그 우리가 스틱의 조종 값들이 아날로그 값이 얼마인지를 예, 볼 수 있는 예,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는 예, 각각의 이제 이런 뭐 스위치들이라든가 예, 뭐 러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드웨어를 여기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특별히 건드릴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칼리브레이션은 조종기의 스틱을 예, 칼리브레이션 하는 메뉴고요. 요거에 따라서 여기 나오는 엔터를 누르면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엔터 누르고 여기서 나오는 대로 엔터 누르고 가운데에다가 한번 놨다가 예, 조종기 스틱을 가해 구석으로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엔터를 다시 누르면 칼리브레이션이 완료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라디오 셋업은 예, 하시면 됩니다. 예, 라디오 셋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기체 셋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체는 메뉴키를 살짝 한 번만 누르시면 예, 기체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기체 셋업에서 제가 지금 4개의 기체가 셋업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기체를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 예, 이 4개의 기체 중에 첫 번째 기체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엔터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예, 메뉴가 뜹니다. 팝업 메뉴가 뜨면 셀렉트 모델, 백업 모델, 커피, 무브, 딜리트 있는데 셀렉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세 번째 기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를 예, 셀렉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특정 메뉴를 특정 기체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특정 기체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엔터키를 꾹 눌러주셔서 예, 무브를 하면 예, 이렇게 5번째로 예, 무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팝업 메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기체의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을 변경시키는 방법. 특정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위치에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가 되어 있는 건 지금 내가 이 기체가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표시고요. 이 기체로 마우스 포인트를 옮겨서 여기에서 페이지 버튼을 누르시면 풍1이라는 기체로 셋업 메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중요한데요. 우리가 모델 네임에서는 여기서 이제 이름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뭐 자기 기체의 이름을 여기서 정의를 해주면 되고, 모델 이미지는 여기서 이미지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종기에다가 드론의 이미지를 넣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안 뜨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모델의 이미지를 어떻게 넣는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머는 우리가 이제 기체를 날렸을 적에 내가 5분 안에 5분 배터리에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5분만 날리고 돌아와야 되겠다 라든지, 그럴 때 이제 타이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이머에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지금 현재 저는 스로틀 퍼센테이지로 해놨는데요. 스로틀 퍼센테이지는 뭐냐면 스로틀이 제일 끝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냥 1초 단위로 가는데, 만약에 반만 가 있으면 0.5초, 또 4분의 1만 가 있으면 0.25초, 이런 형태로 스로틀의 양에 따라서 시간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로틀 가지고 이제 그 측정을 하고요. 비교적 이 스로틀 퍼센트가 우리가 배터리의 양을 측정하는데, 시간으로 측정하는데 정확해서 저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스로틀 타임입니다. 타임도 있고, 뭐 그 여기에다가 특정 키를 할당을 할 수도 있고요. 타이머에. 그리고 이제 타이머 그냥 ON을 하면 무조건 1초, 2초 시간으로만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이머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임에 보면, 네임은 뭐냐 하면 여기 타이머에 각각의 이름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엔진 타이머다, 뭐 이거는 그냥 뭐 글라이더 타이머다, 뭐 이렇게 이름을 줄 수가 있고요. 퍼시스턴트 이거는 5% 그냥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트 콜은 그 이제 분마다 몇 분이 경과했는지를 얘기해주는 기능이고요. 지금 카운트다운은 보이스가 있고, 알람, 햅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일런스는 소리 안 나는 거고요. 비프는 10초 남았을 적에 1987 이렇게 삑삑삑삑 소리가 나게 하는 거고요. 보이스는 말로 이제 10, 9, 8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시간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머 2도 똑같은 기능이고요. 타이머 3까지 해서 한 기체에 타이머를 3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면 사실 드론은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디스플레이 트림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트림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에 트림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로틀을 리버스 시킬 수도 있고요. 올리면 0이고 밑으로 내리면 끝 100이 되는, 그렇게 리버스 시킬 수도 있고, 소스 값의 하드웨어 인풋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리플라이 체크리스트를 텍스트 파일로 작성해서 타라니스의 조종기에다가 넣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행 전에 내가 배터리 상태를 체크를 먼저 해야 된다든지, 아밍 전에 프롭 상태 먼저 체크하라든지, 뭐 이런 순서를 저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조종기를 선택을 해서 조종기를 켜게 되면 그 체크리스트가 여기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그 기능도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포지션은 맨 처음에 조종기를 켰을 때 이 스위치의 이 포지션 형태대로 키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아민 키가 올라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 조종기가 켜진 상태에서 기체 메뉴로 가지는 않고요. 워닝 메시지가 나옵니다. 스위치를 조절하라는, 그렇게 이제 안전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요. use 글로벌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글로벌 펑션 우리가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 글로벌 펑션을 사용을 할 거냐라는 메뉴입니다. 여기서 체크를 하시면 이제 글로벌 펑션 사용하는 거고요. 체크를 안 하시면 글로벌 펑션을 사용 안 하는 겁니다. 보통 체크하시고 쓰면 되고요. 여기서 또 인터널 RF라는 게 있는데요. 인터널 RF는 여기서 이제 수신기 셋업을 하는 겁니다. 수신기의 모드는 우리가 이제 그 FR 스카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D16 모드로 보통 사용을 하고 있고요. D16 모드에서 채널 레인지를 1에서 8까지 줄 수 있고요. 또 1에서 16까지도 줄 수 있는데요. 차이는 뭐냐면 1에서 16까지 주면 16개 채널을 사용한다라는 얘기고, 대신에 리스폰스 타임, 레이턴시가 18ms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8개 채널까지만 우리가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9ms를 사용하니까요. 보통은 1에서 8까지 8개 채널만 사용하시는 게 조종기 레이턴시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리시버 넘버는 이 리시버의 번호를 지정해 주는 거고요. 바인드와 여기서 저번에 제가 이제 기체 조립 과정에서 지금 노바 기체 조립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바인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레인지는 조종기가 적절하게 동작하는지를 수신기와 거리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측정하는 방법이고요. 페일세이프 모드는 페일세이프가 일어났을 때 페일세이프 모드라고 하면 수신기하고 조종기하고 신호가 끊기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신호가 끊겼을 때 조종기에서 어떤 동작을 취할 건지를 결정하는 건데요. 보통 드론에서는 우리가 베타 플라이트에서 페일세이프 설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노펄스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익스터널 RF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저처럼 이렇게 이 알라인엠 지금 제가 롱레인지 트랜스미터를 이렇게 외장으로다가 달았는데요. 이렇게 롱레인지 트랜스미터를 외장으로 달았다든지 크로스파이어 같은 롱레인지 또 외장 트랜스미터를 따로 달았을 경우에 이제 익스터널 RF 기능을 설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익스터널 RF를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모드에 들어가서 보시면 PPM, XJT, DSM, 스펙트럼, 알라인엠, 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알라인엠, S버스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오프로 되어 있는 상황, 오프로 해놓고요. 이 기체는 지금 RXSR, SXR 수신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익스터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를 시켜놓은 거고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 기체의 기본 세팅이 된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를 한번 여기서 더 눌러보시면 헬리 셋업이라고 있는데요. 헬리 셋업은 이거 헬리콥터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특별히 셋업하실 필요 없고요. 플라이트 모드는 여기서 플라이트 모드 이거는 이제 비행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플라이트 모드 비행기는 속도에 따라서 에일러론이라든가 러더라든가 또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수평으로 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조절해 주기 위해서 플라이트 모드에서 그 값들을 변경시킬 수 있는 건데요. 드론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풋에서는 이게 뭐냐면 이건 조종기에 각각의 이제 채널별로 들어오는 하드웨어 인풋 값들에 대한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설정을 들어가는 방법은 엔터를 한번 누르시고 오래 누르면 에디트가 있습니다. 에디트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에일러론 키가 움직였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것인가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에일러론 키가 움직이면 소스 값은 에일러론 키, 즉 에일러론 키면은 롤 키죠, 롤. 이 롤 키가 움직였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롤 키가 움직일 때 어떻게 X표가 움직이는지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움직이는 각도라든지 움직일 때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베타 플라이트에서 이런 것들은 다 설정을 하기 때문에 타라니스 조종기에서는 비행기가 아닌 이상 드론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우리가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있어서 거기에 베타 플라이트가 탑재되어 있고 베타 플라이트가 거기에서 이런 이제 조종기에서 들어오는 값들을 받아서 엑스포넨셜이라든가 뭐 레이트라든가 하는 것들 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조종기에서 할 필요 없는데요. 비행기는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조종기에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이트 컨트롤러가 하는 일을 조종기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또 한번 눌러서 보시면 믹서가 있습니다. 믹서는 뭐냐면 아까 설정해 놓은 인풋 값을 받아서 다른 키라든지 뭐 다른 그 입력 값에 또 다른 그 값들을 지정하게 할 수가 있는 건데요. 한번 보시면 아까 에일러론 같은 경우에 엔터 키를 눌러서 엔터로 또 들어가면 보시면은 그 이제 제가 보면은 롤 키가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키를 사실은 에일러론 키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일러론을 움직였을 때 하는 것들을 그 이름은 롤 키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웨이트는 뭐냐면 웨이트는 가중치인데요. 여기서 이제 가중치를 변경을 시켜서 값의 범위를 더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값들은 변경 안 시키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런 방법들은 나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수가 되시면 그때 이제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그렇게 쓸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뭐 커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움직이는 각도라든가 이런 그 익스포넨셜 뭐 이런 값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베타 플라이트에서 우리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히 조절할 일이 없고요. 단지 이제 그 RSSI 값만 이것도 제가 이제 그 노바기체 조립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RSSI 채널 설정하는 법을 같이 소개를 말씀드렸는데요. RSSI만 값을 조금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RSSI는 웨이트 200에 옵셋 마이너스 100으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경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채널 값들에 들어온 값을 또 변경을 시키고 싶을 때 이제 믹서 메뉴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믹서 메뉴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웃풋 값은 지금 들어온 값에 대해서 내보내는 값을 또 변경을 시켜준다든지 그럴 때 이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베타 플라이트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조절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은 다 비행기나 헬리콥터에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커브 곡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선택을 해서 이제 커브 곡선을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기능들도 다 비행기나 헬리콥터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플라이트 모드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 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드론에서는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글로벌 스위치도 로지컬로 논리적인 스위치를 만들어서 자기가 쓸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는 많은 채널 쓰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용은 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어떤 복잡한 그 키 조합을 통해서 두 개의 키 조합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그 일을 하게끔 한다든지 그런 스위치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나중에 한번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심화 과정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셜 펑션은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그 스페셜 펑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메트리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신기와 송신기 간에는 텔레메트리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설정하지 않아도 텔레메트리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오는 게 RSSI 그리고 배터리 상태입니다. 배터리의 상태라기보다는 수신기의 전압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터리와 수신기의 전압 상태가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 텔레메트리 화면을 보는 방법은 제일 초기 메뉴로 나와셔가지고 여기서 페이지 키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텔레메트리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텔레메트리 화면을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설정을 이제 아까 그 텔레메트리에서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텔레메트리 메뉴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센서 어떤 것들을 텔레메트리 기능으로 확인할 거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디스커버 뉴 센서에서 새로운 센서 찾아내면 되고요. 처음에 안 보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크린을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하는 거네요. 디스플레이 메뉴에서 스크린에다가 어떤 텔레메트리 기능을 표시할 건지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이제 그 타라니스 조종기에 대한 셋업과 그 기체를 셋업하는 방법, 그렇게 조종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기체를 셋업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맛본 하루였고요. 제 그 레이싱 아나토미 유튜브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